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받겠다. 뭐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민주당 안은 아니다. 국민의힘 안으로 하겠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도 있지 않았나. 이명박 특검. 근데 이명박 특검은 이명박을 완전히 이렇게 꽃길을 열어준 특검이거든요.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특검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거를 끌어들여 와서 이명박 특검 때도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특검을. 이게 뭐지? 겉으로 드러난 거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분명히 대립각을 서는 것 같지만 또 뒤에 이명박 특검 대법원장이 특검 임명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또 다른 시그널인가? 짰나 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정치적으로. 저는 대통령실에 플랜 A, B, C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행보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잘 정리해낼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차피 특검 전국에서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재결의하는 부분들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대통령실의 최대 상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제어할 수 없다면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플랜 A는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플랜 A는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이 플랜 A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결선 투표까지 가서 막판들 엎었으면 좋겠다라는 플랜이 하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거 도대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에 뭐 생각이 들었을 때는 한동훈과의 거래들이 전 지금 간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밥 먹자고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전화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럼 그냥 한동훈이 그냥 갑자기 전화했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보고 싶어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안에 조율이 있었겠죠. 당연히 이렇게 전화가 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전화가 됐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정도의 서로의 공감대나 딜이 있었겠죠. 그 딜을 가지고 통화를 했었고 그 딜은 뻔한 거죠. 전화는 했고 그러니까 보고는 했고 대통령은 의례적으로 답만했다. 그 내 함의가 다 있는 거겠죠. 좀 그 이후에 이 정도까지 만약에 이제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내용도 들어보게 되면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뭐 대단히 세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 예를 들면 구멍이 다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땐 그래서 통화는 제2의 폴더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게 플랜 2일 것 같고 마지막은 정 안 되면 저 죽일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한동훈에 대해서 아니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뭐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이준석부터 지금 김기현까지 모든 라인들을 동원해서 못 나오게 해버리는 방식이 제일 좋은 건데 이건 과거에 해보니까 너무 얘들 힘들고 어렵고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로 가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를 쓰지 않으려고 하겠죠. 저는 이 플랜 A, B, C 중에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선택 지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걸 고르면 되는 거죠. 옛날처럼 그립이 세가지고 내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추정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이 참 궁금하네요. 일단 몇 가지 좀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제가 존경하는 김종욱 교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하면 그 뒤에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과 윤석열의 약간의 그 유대 아니면은 뭐 이제 막구거래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파탄 났어요. 진짜. 더 확실히 파탄 났다. 확실히 파탄 났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 CBS의 그 김규환 한판 승부에 나와서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 윤석열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니까 뭐 한동훈은 난 그분도 모르고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도 이제 뭐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존중을 하지만은 제가 들은 것도 그 사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 그 사람 수준이 아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반박을 했으니 저는 뭐 고소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지. 그 정도로 거래가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제가 그 캠프 쪽으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는 고민이 많은 게 너무 센 반윤으로 갈 경우에는 당원들의 선택이 또 좀 그렇죠.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 제2의 포이더 인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한테 전화는 해서 최소한 예우는 갖추는 척 하는 것도 정무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10초 저 초면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거가 이제 된 그 모양인데 한동훈이 얘기했던 뭐 이제 대법원장 이거는 사실은 마음은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거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윤회대 그 정도로 안 좋아요. 그 정도. 진짜 안 좋은데 다만 그러면은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당원이 지금 80%인데. 네, 그러니까 당원이 80%니까 이게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와 당원들이 또 투표하는 거는 또 다른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줄을 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맹탕같이 이런 얘기도 약간 하지만은 내가 또 이런 포지션도 있다라는 거를 약간 일종의 약간 줄을 타면서 이중 플레이처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건희 특검은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게 맞아요. 더 재밌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한동훈 거보다 최상병보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 정말 노발대발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고 최근에 뭐 더 깊이 못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또 뭐 한동훈에 굉장히 빡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왜 또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네. 김건희 특검을 안 받겠다라고 한 것도 또 특이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특이 포인트예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저도 제일 여기서 주목했던 게 그 최상병 특검은 좀 차별화를 해서 받을 수 있다,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특검을 안 할 뜻을 내비쳤는데 이게 두 가지로 봐야된다고 봐요. 하나는 어대한에 대한 자신감이죠. 내가 이 정도 그 최상병 특검 정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윤으로 어차피 찍힌 거 본인이 이런 노선으로 가도 나는 어차피 당선될 수 있다. 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이고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까지 건드릴 경우에는 정말로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 한다라는 뜻을 보이면서 나는 완전히 적이 아니다라는 걸 보이면서도 본인이 지금 대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 최상병 특검에 관련해서는 민주당하고 좀 차별화하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쪼잔하게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뭐 그런 특검이면 그렇죠. 어떠냐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민주당이 받기가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또 하나가 BBK 때 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이 나눠져 있는 게 사법의 근간인데 그러네. 법원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라는 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특검을 진짜로 받을 생각보다는 뭐 맹탕 특검을 하거나 아니면 무력화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렇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